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쾌감, 압박,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습관들이 이제는 예전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미처 의심하지 않는 5가지 조용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부터 감정이 무뎌지는 경험, 과도하게 자극받는 뇌,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전립선의 경고 신호까지 짚어봅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남성 중 강한 자극을 동반한 자위 행위를 자주 하는 경우 사타구니 근육에 무리가 오거나 골반 통증, 심지어 해소 후 어지러움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세요. 감각이 서서히 쌓이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베개에 기대 반쯤 누운 자세는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깊고 고른 호흡을 통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하세요. 시작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아랫배나 사타구니에 올려두면 근육이 이완되어 더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난 후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운동 후 몸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신체적인 행동 전에 잠시 눈을 감고 2분 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긴장된 부위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가슴, 배, 사타구니, 허벅지 등에서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복부나 사타구니, 근육을 일부러 세게 조이지 마세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이완된 움직임을 지향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리듬입니다.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자연스러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좋았으니 또 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빠른 속도로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뇌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를 도파민 둔감화라고 합니다. 뇌가 지나친 자극에 익숙해지면 실제 일상에서의 스킨십, 대화,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행위마저 무감각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 전문가인 김현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나친 자극은 뇌의 보상체계를 빼앗아가고 욕구의 본질을 바꾸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쾌감 소진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미 호르몬 변화와 감정의 흐름이 달라지는 65세 이상의 남성에게 더욱 흔합니다. 하지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길도 있습니다. 강한 자극을 쫓기보다는 깊이를 선택하세요. 충격적인 자극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느린 영상이나 오디오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시도해보세요. 또는 진짜 힘이 있는 곳, 바로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해보세요. 기억, 그리움, 감정적 유대에서 비롯된 상상력은 잊었던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세에 은퇴한 김영수 씨는 아내를 잃은 후 디지털 콘텐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사적인 공간이었으며 언제든 찾을 수 있었죠.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점점 감정이 무뎌지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영상을 끊고 옛날 연애소설을 읽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말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역 요가 수업에 참여해 동갑내기 미망인 박순자 씨를 만났고 수업 후 함께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짜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나를 안아줬는데 이제는 방에만 들어가요. 이런 조용한 거리감은 의도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쉽게 위안을 찾으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감에서 성장합니다. 모든 영상 콘텐츠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함께 즐기기도 하고 어떤 남성은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적 연결을 대신하게 되거나 노력을 멈추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로움이 아니라 장벽이 됩니다. 부드럽게 한계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한 영상만 보기. 그 변화가 몸과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보세요. 한 번쯤은 아무 미디어 없이 해보세요. 화면도 소리도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과 몸, 생각에 집중해보세요. 여기서 목표는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기 연결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많은 남성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주목하게 되는 부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60세가 되면 절반 이상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BPH를 경험합니다. 암은 아니지만 불편함을 주는 질환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잔뇨감이 남거나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거나 해소할 때 압박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특정 자위 습관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해소를 오래 미루거나 아랫배 근육을 너무 세게 조이거나 너무 힘을 줘서 끝내는 습관 등은 골반의 긴장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힘주지 않고 조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부드러운 해소는 전립선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쌓임을 줄이고 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균형감을 높여줍니다. 해소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끌도록 두세요. 긴장이나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이완하세요. 끝난 후에는 몇 분간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으세요. 이 과정이 전립선의 회복과 재조정을 돕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호박씨,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나 연어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자위가 일상적인 분이라면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은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약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탐스로신 같은 처방약은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상 습관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 식단, 방법 모두 중요합니다. 많은 조언에서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버스 케겔, 즉 이완과 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가 부드럽게 퍼지도록 의식적으로 이완하세요. 하루 5분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을 정리해 봅니다. 매일 15분 산책하세요. 무리할 필요 없이 혈액순환만 시켜주면 됩니다. 골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방울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더 드세요.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연 1회 전립선 검진을 꼭 챙기세요.
해소시 변화, 분비물 감소, 예민해진 감각 등 미묘한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조기 발견이 수년간의 불편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전립선은 자신감, 편안함, 일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이 아니라 지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때로는 쾌락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외로움을 피하려는 시도일 때도 있습니다. 자위는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혹은 하루의 고요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위안이나 감정적 연결이 없는 습관이 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해소 후 더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안아보는 일도 줄고 점점 더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쉽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일상 속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77세의 박동수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지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고요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악수도 없었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 행위를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뭔가 빠져나간 듯한 이름 붙일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보훈병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밤 습관이 쾌락이 아니라 미처 마주하지 못한 슬픔을 피하는 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변화를 가져온 건 아주 소박한 행동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2시간씩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나눔이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연결감을 느끼고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침묵이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꼭 큰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 모임 슬픔 상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도 좋습니다. 매주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이웃과 커피 한 잔, 교회 지인과 산책, 딸이나 형제, 오랜 친구와 짧은 통화,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목공, 음악 등 소박한 것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을 채우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보고 싶은 이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듣거나 지금 내 마음에 맞는 명상이나 영적 성찰을 시도해보세요. 목표는 자위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쾌락도 허전함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건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70세 이후 신체 기능의 변화는 매우 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약 70%가 발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단단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유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인정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대하게 됩니다. 내가 단단해졌나? 충분히 오래 갔나?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성공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오히려 각성을 방해합니다. 더 애쓸수록 쾌감은 멀어집니다. 답답함, 좌절,
심지어는 자신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위는 시험이 아니라 몸을 듣고 다시 연결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했나가 아니라 얼마나 연결감을 느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더 깊은 쾌감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온몸을 만져보세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피부 전체가 풍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법을 활용하세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감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처럼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오일을 써보세요. 결과가 아니라 경험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경쟁도 점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72세의 이성진 씨는 발기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무시했습니다. 그 후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시험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부담만 커졌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내 일부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문제를 고치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감각을 다르게 느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탄트라식 호흡, 즉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단단함이 아니라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코코넛 오일로 온몸을 마사지하며 시계나 체크리스트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발기가 바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리고 파트너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제야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솔직한 대화는 어떤 처방약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시작해도 됩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우고 있고 그걸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연결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이나 나비 자세처럼 부드러운 골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유연성과 혈류 개선에 좋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발기 어려움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혈류 문제나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L아르기닌 혈액순환에 도움, 아슈와간다 테스토스테론과 기분 조절, 비트즙질 산염을 늘려 혈류 개선 같은 자연식품을 활용해보세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호흡법, 인식, 친절한 태도와 함께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성과가 아니라 평온함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과거를 좇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답고 충만하며 놀랍도록 진실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아주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속도를 늦추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거나 자신에게 조금 더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에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와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화할 때 우리는 서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공간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도 압박도 가식도 없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자신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는 것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치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유롭게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